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5G 관련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5G 완성과 6G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디지털 인프라를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24년도까지요. 세계 최고의 품질의 5G 전국망 완성과 특화망 확산으로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역폭을 28GHz까지 확대 추진하고 5G 이음 보급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에는 지역 확대 및 특화망 본격 진출을 통해서 관련 시장의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리오프닝과 함께 재투자 혹은 확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하웨이 등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본격적인 5G 이음을 한다라는 것에 좀 기업들이 지금 신청들을 좀 준비 중인데, 이미 확정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이제 곧바로 이어갈 업체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제 산업군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분들에 걸쳐서 5G 이음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5G를 거쳐가야만 6G도 좀 편안하게 구성이 좀 되겠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4G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큰 불편이 없는데 5G도 가입을 하지 않는 한국에 6G를 간다고 해서 과연 이 가입자들이 이동을 할까요? 이동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G에서 5G를 갔을 때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다른 점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편리함을 위해서 자꾸 인터넷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데,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면 과연 뭐가 편해지는 건지를 먼저 보여줘야 하고, 이게 산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모든 이용자들이 5G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이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정말 빠른 길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5G 기능을 탑재한 핸드폰에만 어플을 구동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러면 5G 통신사들은 4G 통신사들은 5G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좀 차별이라고 또 나중에는 뭐 언론에서 나올 수 있겠고, 뭐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예시를 하나 든 거고요. 결국에는 5G를 가야 또 6G에서도 또 5G는 불가능한 혹은 좀 끊기고 불편했던 것들이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밸류체인 보시면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체크한 것들을 보시면 아까 위에서 봤듯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하웨이 등에 공급하는 업체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좀 글로벌적으로 먼저 보시면 경기 활성화와 5G 시장 진출 본격화를 통해서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것이 미국 4이동통신인 디시네트워크가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3GHz에서 4GHz 대역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업체들을 선전하고 있는 영역이라서 수주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음 정책이 여기에서 나올 건데, 여기도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주요 벤더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특화망이라든가 이음을 해야 되려면 정말 많은 숫자의 스몰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노와이러스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이 보고서 나올 때 말이죠. 자, 미국 투자 시 수혜 종목인데요. 자, 2022년도 2분기 이후부터 이제 발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는 보고서들의 거의 마무리 멘트는 하반기부터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수주가 이제 확대가 될 거고요. C밴드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미국 통신사들의 상황에서 여기에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밴더가 수혜가 입을 예정이다.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글로벌하고도 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중국 투자에는 또 누가 유리하느냐라고 봤더니 하웨이와 ZTE에 공급하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중국의 5G 경쟁력이 미국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웨이산 통신 제품을 이제 좀 납품을 금지를 좀 하는 것이죠. 자, 세계 유효 5G 특허를 15.9%를 보유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5G 기술 표준에도 기여도가 23.2%를 가지고 있습니다. 5G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올해 200만 개 이상의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KMW, HRFIC, RFHIC, 그다음에 와이팜 등이 수혜를 좀 받겠다라고 되어 있고, 일본 역시 좀 이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자국 통신 장비 업체와 계약했을 때만 세금 감면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간 미국의 그 법안하고 비슷하죠. 우리 땅에서 안 만들면 안 돼,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라쿠텐에 납품하고 있는 KMW가 좀 수혜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또 투자할 때는 KMW가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는 좀 되어 있지만은 사실 좀 폭넓게 수주를 좀 하고 있는 업체가 저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한국과에 좀 쏠려 있으면 좀 문제점이 있고, 좀 두루두루 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하고 또 중국하고 또 이제 또 만약 힘겨루기를 하다가 또 제재가 추가적으로 막 들어가고 이러고 서로 한다면 5G 이 산업군에서는 좋지 않다고 좀 보고, 그래서 일본
과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수주를 받고 있는 회사에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보고서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부터 보시면 우선 여기는 삼성전자에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릭슨 향도 지금 현재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국향으로 후지츠 공급도 확대될 경우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온 좀 회사들과 좀 연관이 좀 많죠. 그리고 본격적인 매출이 지금 성장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부품 매출액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비 OEM 사업도 본격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 종속회사인 샌빛의 매출도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ESS 부품 매출은 삼성 SDI 외에도 해외 고객 매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규 사업 진출한 컨테이너 매출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진 시스템은 사실 5G만 아니더라도 다른 추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본업 이게 뭐가 본업인지는 잘 감이 안 되지만 5G가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온다면 지금 너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본 궤도만 올라온다면 다른 사업들은 이미 기초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좀 시너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실적 부분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시적인 납품 지연 때문이고요. 우리가 지연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다음 분기가 훨씬 더 좋게 나올 거라는 거, 서프라이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 염두에 주면 좋겠고요. 2분기에는 1분기에 이연됐던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5G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 실적에서는 5G에 대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OE솔루션을 보시면 삼성전자의 미국 고객 추가 확보로 인해서 버라이즌의 공급 확대와 함께 최근 미국 제4 이동통신사업자인 DC 네트워크의 5G 통신 장비 공급사로 선정됨에 따라서 향후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에 이어서 인도도 내년에 5G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실적 성장성은 점차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도 좀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5G 대 업종 쪽에서도 2분기부터 좋아질 업종과 하반기부터 좋아질 업종들이 조금 갈려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나는 지금 뭐 2분기 간다고 했으니까 이걸 믿고 사겠다. 혹은 하반기로 지금 뭐 가는 걸 보고 좀 미리 조금씩 선매수를 좀 해놓겠다. 이런 전략을 좀 분리하셔서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FR입니다. 자, 지난해 동사의 매출이 124.1%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프론토널 장비 매출은 전년 대비 371%. 와, 굉장합니다. 연간 실적을 성장을 견인을 했고요.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1,933억 원 추가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등 기간 통신 사업자가 주요 고객이고요. 해외에는 일본과 미국, 현재 재판매를 통해서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한번 보시면 미국 버라이즌은 물론이고 일본 기업과 그 다음에 캐나다 기업, 그 다음에 뉴질랜드 기업, 그 다음에 인도 기업까지 장비를 폭넓게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오던 내용들이 다 겹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1분기 매출 좀 보시면 매출액이 2.9% 증가했고 영업 손실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적자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2분기 때로 가면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적자 폭이 또 감소할 거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폭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좀 여러 폭넓은 나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실적들은 좀 좋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것들은 다 차트를 좀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뉴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만 하는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RF HIC입니다. 자, 노키아를 통해서 공급이 하반기부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삼성전자의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가 증가했고요. 적자 전환이 좀 되었습니다. 5G 투자 지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2분기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은 이제 손익분기점까지만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RF, HIC 같은 경우에도 저점에서 좀 한번 잡아보자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노와일이었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밀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고 여기 또한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고 저도 생각을 하고 들어갔지만은 생각보다 좀 일찍 들어간 감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한 10% 정도 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퍼센테이지는 손실률은 끌어내리면 될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수익이 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소량씩 좀 분할 매수를 좀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해가지고 매수를 좀 한동안 좀 못했는데 이제 또 다시 슬슬 좀 이제 매수를 다시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무선망 최적화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 성장이 이뤄질 것이다. 북미, 일본 이쪽에서도
이 무선망을 하려면 이노와이러스의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일부 2분기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고요. 네, 다른 보고서들과 좀 다르죠. 2분기부터 납품이 시작이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본격화될 것이고 5G 스몰셀의 매출이 본격화될 예상이고 매출 성장이 긍정적이다. 아직 보급 초기이기 때문에 본격화 전에는 스몰셀 수익 개선이 조금 더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장비가 본격화되고 나면 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고 또 매출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잘 보고 있다. 네. 그래서 2분기 실적부터 나오는 7월 전까지는 좀 매수를 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최소 못해도 10% 이상, 20%, 정말 좀 크게 잡는다면 50% 이상까지도 저는 바라보고 있고, 제 이제 희망 목표가는 한 80%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이제 하반기 정도, 3분기 정도까지는 봐야겠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0%, 15%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한 3월 실적이 나오는, 네, 한 11월, 요때, 10월, 11월, 요때는 한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0% 정도 상승률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KMW인데요.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네, 5G, 그리고 4G, 대장주였습니다. 자, 지금은 좀 대장주에서 좀 내려오긴 한 것 같고요. 자, 전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매출액은 증가할 거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흑자폭이 좀 감소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좀 여러 가지 좀 수혜는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지금 5G에서는 KMW가 힘을 조금 못 쓰고 있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5 투자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면서 우리가 5G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방송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KMW 같은 경우가 추천이 좀 많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제 5G가 이제 대역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몰셀을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노와이러스가 특별히 더 주목을 좀 받고 있고 또한 이제 RFHIC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DC네트워크 그 다음에 버라이즌 이런 통신사들과 계약을 통해서 미국을 수주를 따냈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신장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업체들 네, 그런 업체들이 지금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또한 이제 버라이즌 이제 공급을 맡고 있는 이제 서진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 번씩 보시고 또 이따가 차트와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인지 여기는 투자하면 안 될 것인지를 좀 결정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진 시스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봉이고요. 오늘 약간 강보합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 우선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올매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난번에 한번 실적 기대감 이런 건 투자 확대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그 상승폭을 다 까먹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성급하게 좀 저 상승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대부분 물렸을 것 같고요. 예, 조금 기다렸다가 사셨으면 지금 충분히 지금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하지만 좀 바닥권이라는 거는 이견은 없고요. 시가총액 6천억 정도 되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네, 이 이외에 보시면은 뭐 최근 네, 2달 동안은 뭐 내용이 없습니다. 무상증자한 거 제외하고는 말이죠. 자, 1분기 실적 보시면 네, 좋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게 나오고 있고 2분기 때부터 과연 좋아질 것인지 네, 2분기 때 올라오더라도 전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PR은 굉장히 낮습니다. PBR이 좀 다소 높습니다. 자, 배당도 주기는 합니다만 아직 좀 미지수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이솔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14% 올랐네요. 2.14% 올랐고, 자, 일봉상으로, 오르더라도 바닥권은, 네, 이견이 없습니다. 네, 바닥권입니다. 확실한 바닥권입니다. 네, 여기는 3,0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여기는 이제, 외국인은 또 매도, 여기도 매도죠. 여기는 기관도, 여기도 매도. 네, 근데 매도 폭이 좀 다르죠. 네, 서진세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많은 게 좀 많이 많고, 오이솔루션이 조금 더 적다. 네, 그래서 버티고 있는 힘이 좀 있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최근 봤을 때 뭐 뉴스 업데이트 된 건 없고요. 자, 1분기 적자. 그리고 2분기에는 이것이 흑전. 일단 흑전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하반기 이어갈수록 좀 더 좋아질 것이니까. 하지만 PR이 좀 다소 좀 높고요. 배당도 주기는 합니다만 여기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HFR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안 돼 있나요? HFR. 제가 잘못 썼군요. HFR. H가 아니라 HFR인데. 네, 여기도 3.63%? 여기도 갑자기 반등을 하네요. 서진 시스템 제외하고, 네,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네, 여기는 1차 상승, 2차 상승 이후에 사실 하락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실게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확연히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다. 네, 그래서 가격상으로 봤을 땐 조금 다소 다른 5G 투자하려고 했었던 종목들보다는 좀 위에 있다. 시가총액 4천억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외국인 올매도, 기관도 올매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군요. 라이트론 HFR 미국 수출 장비에서
공시가 좀 떴습니다. 5월 13일이래.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받치고 있는 힘이 있다. 수주 공세 이미 낮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기간이겠네요. 네, 그래도 네, 버티고 있는 힘이 있는 거고 1분기 보시면은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연하게 좋아진 걸 볼 수 있겠고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네, 낮습니다. 그래도 2분기 실적도 뭐 1분기보다는 잘 나오기만 한다라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좋아질 것이라는 건 이견이 없고 PR도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PBR이 높고 배당을 주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한번 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테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나라의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좋은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10,000원 정도 네, 보합이고요. 완벽하게 주가상으로 지금 바닥이 좀 완벽한 네, 정말 많이 내려왔어요. 5G 중에서는 정말 많이 제일 많이 내려온 것 같고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네, 네. 여기는 거의 상승분이 없어요. 다 지금 내려왔어요. 2년 동안 다 내려왔거든요. 장기 투자했으면 망했을 종목이고 외국인이 최근에도 많이 빠져나갔고 기간은 약간은 아직은 매수 중이거든요. 그리고 뭐 종속회사에 뭐 출자도 하고 있고 뭐 CB도 하고 있고 미국 기업과 기지국 안테나 공급도 뭐 협약을 맺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죠? 네. 에스테카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나요? 시가총액 4,6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요. 아, 재무가 좋지 않군요. 와, 재무 왜 이렇습니까? 와, 재무 장난 아니네요. 2분기도 적자? 아, 그러면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죠. 지금 몇 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기 5분기.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적자고, 지금 이게 흑자가 될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5G만 하나요? 에스테크 놀러지에서 네, 분할이 됐고, 아, 분할 합병을 했군요. 네트워크, 기지국, 네, 레이더, 방산 쪽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긴 하네요. 네. 네. 그래도 이게 너무 낮은데요? 네, 에스테크는 조금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뒤로 좀 냅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RF, HIC, 삼성전자 이제 관련 수혜주죠. 2.78%. 네, 오늘 좀, 네, 많이 오르네요. 5G 종목들이. 서진 시스템이 좀 못 오를 뿐.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어요. 5G 업종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을 뭐 다 까먹고 내려오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5G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RF, HIC 같은 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높네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 기관도 매수하고 있는 유일한 5G 관련 종목 중에 하나이고 네. 그래서 쭉 보시면 1분기 마이너스입니다. 2분기 때 이걸 빨리 깨야 될 것 같고 네. 뭐 근데 PR, PBR 높아요. 배당금 네. 이렇게 줄 거면 네. 안 주는 게 낫겠죠. 본인들이 좀 투자를 더 회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RFHIC 같은 경우에는 좀 알려진 1등 수혜주 느낌보다는 조금 다소 좀 약하죠. 그 다음에 이노 와이어리스 0.68%.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대폭 못 오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좀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476억 원. 네.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때 대량 매수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 흐름이긴 한데 네. 최근 5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은 아니고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으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뭐 별 내용은 없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4분기에 좀 많이 땡겨서 매출을 했기 때문에 1분기에 이제 부품이 없어서 못 팔았을 뿐 회사가 투자를 못 받거나 뭐 공급 계약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적자가 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괜찮게 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네, 요 실적이 좀 중요하죠. 예, PR 낮고요. 그다음 배당금 250원. 그다음에 PBR 도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봤던 이제 5G 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제일 안정적으로 좀 보입니다. 모든 종목, 모든 이제 재무표나 뭐 PR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MW 네, 1.47%입니다. 여기도 굉장한 바닥권이죠. 네. 저 역시 요때 내려올 때, 요때가 아닌가요? 요때 한번 투자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올 때 중간 정도에 팔고, 네, 매도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고, 큰 수익을 안겼던 종목인데, 네, 참 아찔하죠. 좀 많이 들고, 오래 들고 있었으면 좀 아찔했을 뻔했어요. 네, 근데 좀 구주주분들, 네,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네, 조금, 네, 죄송스럽고, 네, 뭐 제가 죄송스러울 건 아니지만은, 네, 안타깝고, 좀 희망의 좀 빛을 좀 봐야겠죠. 우선 외국인이 매도, 기간은 약보합, 강보합, 예, 좀 헷갈리네요. 네,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KMW가 다시 한번 대장주가 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물론 시가총액상으로는 대장주가 맞습니다만 지금 5G 특성을 여러 가지 고려해봤을 때는 KMW가 뭐 절대적까지는 아니지만은 1위 사업자는 아닌 거는 분명합니다. 1위 사업자는 아닌 건 분명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이게 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가총액 5천억, 4천억 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2배, 3배만 올라가더라도 KMW 넘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대장주가 교체가 되는 순간 KMW는 상승할 수 있는 폭을 좀 많이 잃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분기 보시면은 실적이 마이너스인데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네, 이게 사업 1등자가 기록할 재무표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PER이 100배가 넘어가는 지금 유일한 5G 회사고요. 4.75%나 또 되는 PBR을 갖고 있기 때문에 KMW는 정말로 좀 투자를 많이 비중 줄여야 되지 않나 싶고, 혹시 보유자분들께서 어느 정도의 손실률인지 모르겠지만 손실률이 한 10% 이내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가 많은 영상들을 찍으면서 보고서도 읽으면서 다른 업종에서 수혜가 날 종목들을 정말 많이 알려드렸었거든요. 거기에만 분산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KMW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수익이 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5G 다시 유망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7종목들을 5G 관련해서 쭉 봐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귀를 좀 하시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분할 방식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를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노바이러스에 지금 총 한 150만원 정도 투자해 있고, 향후에 한 300만원 내지 한 500만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평단가를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걸 공개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거기까지 투입을 한다고 한다면, 네, 38,000원 이하까지는 아마 끌어내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평단은 요 정도거든요. 여기도 살짝 아래. 네, 그래서 요거 출발하기 전에 샀던 거라서, 네, 거기 평단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고, 좀 올라갈 때 조금 더 샀거든요. 쭉 지금 내려왔으니까 아직 매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매수하면 한 38,000원 좀 밑으로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자금을 좀 더 투입하면 뭐 한 7,000원 정도 부근까지 좀 내릴 수만 있다면 내리고, 뭐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죠. 38,000원 여기가 아니죠. 38,000원 요 정도겠죠. 네, 요 정도 구간까지 좀 맞춰놓고, 네, 뭐 올라갔던 전적이 있으니까, 네, 올라간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은 좀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53,000원, 그리고 나서 66,000원, 뭐 그 이상도 좀 바라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일단은 그 정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하반기 한 11월, 10월 요때쯤 3분기 실적 나올 때 또 5G 한번 가져오면서, 물론 2분기 이후도 갖고 오겠지만은 3분기 이후로 갖고 오면서, 네, 수익도 또 한번 공개하는, 네, 그런 흐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